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호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신성 ST, 신성 델타 테크를 보유하신 분들 둘 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 오늘 등폭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내일에 대한 전략을 두 종목 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어요. 어제 SBS에서 나왔던 부분이 초전도체를 부정하는 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는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은 하락을 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미리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성 ST와 신성 델타테크는 무관하지 않죠. 그죠? 자, 분명히 이때처럼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가 더 있어요. 맞습니다. 이 신성 ST를 분명히 지금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는 매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분들, 그죠?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도와드렸죠. 그죠? 자,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도와드렸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 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신성 델타테크, 제3의 신성 델타테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이유, 근거, 방법 이걸 일러드릴 거예요.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예. 그 어떤 이론 그리고 다루는 방법까지 다 일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소통인데요.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대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걸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어제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나와서 있습니다. 만약 안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반절은 없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과거 2023년 8월 1일 걸 끄집어내서 얘네들은 장난을 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끝까지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후반에 제가 일러드리는 매집주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보게 되면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자회사의 상장을 이끌어내는데 10월 6일 날짜로 뭡니까?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냈었죠. 근데 이게 초전도체에 대한 결론이 끝나서 한참 됐을 때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건데 요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회사를 합병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신성 일렉트로닉. 근데 미리부터 준비를 하죠. 지금은. 왜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을 이 대주주는 다시 폭락으로 이끄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신성 ST라는 무기, 자회사를 보유한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잘 보세요. 이때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결국은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이론을 반복했죠? 자, 신성 ST는 신성 델타테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 일러드릴 건데, 자, 여기를 봅시다. 어떤 거냐면 긍정과 부정, 나라마다의 국가에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때가 가장 컸죠. 근데 진위 여부를 판단할게요. LK99는 황산납을 이용할게요. 이렇게 했잖아. 이때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고 황산납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신성 ST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도 역시나 신성 델타테크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지금 손실 구간에 위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실폭을 줄이는 거래를 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작은 변동성이 아니죠. 적어도 8, 9%의 변동성이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 그죠? 자, 요 부분을 쌓아나가는 걸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부분을 한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아직 결론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똑같은 이론이에요. 과거에 고목델타와 거기는 특수관계인의 매도를 등장시켰고, 임관원과 그리고 담보대출의 매도, 그죠? 매도, 연장.
그리고 임원진의 매도, 구자천의 매수. 구자천 매수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표이사는 자 보세요. SK 최태원의 정도 자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회사의 주가 상승률을 보고 임금을 성과급을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른 주가를 한 번에 훼손시키는 건 싫어하겠죠. 이게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놓은 건데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물론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보유하신 분들, 신성 ST를 보유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의 주역은 뭡니까? 신성 ST죠.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죠? 신성 ST 시초가, 그죠? 매수. 그리고 자회사 상장 관련된 이슈, 신성 일렉트로닉 상장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전에 얘는 신성 뭐죠? ST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가 우선입니다. 공부가 우선인데, 자, 이때 제가 41,150원에 신성 델타 테크를 사야 된다.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현상으로 이 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 어떨 때 저점에 살 수 있고 고점은 어디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공부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말씀드리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그죠?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4만원에, 41,000원에 매수해보자. 7만원에 한번 끊어보자. 과거 LK99에 대한 논란. 그죠? 이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끊어놓고, 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낚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첫 급락이 나왔을 때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서 신성 ST 이야기도 해드렸고, 자, 역시나 이렇게 말씀드렸죠. 7만원 매수가, CCS가 한가 가는 날이죠. 과거와 똑같습니다. 패턴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자,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종적인 3월 4일 날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을, 자, 이렇게 최종 목표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전략은 뭐라고 하냐면, 등폭을 반복할 텐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부분, 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대차거래 상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월 4일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모두 파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2월 21일 날 신성델타테크 매도가 18만원 거래정지 회피자금 이슈 다 도와드렸죠. 그리고 중간중간 2월 27일 신성델타테크 신성 ST 종가 매수 경고 종목 해제 과거 패턴으로 인한 이벤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이날이죠. 다시 이 부분.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전략이라도 파세요. 반등에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신성 ST는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죠. 자, 어떤 이론입니까, 이게?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단기 거래가 되는 구간이 아니라서 제가 그죠? 오늘 신성 ST를 대신 드렸죠. 그죠? 매수가 시초가. 자회사 상장 관련 이슈, 신성 일렉트로닉 상장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해서. 그죠? 자, 여러분들,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최저점에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신성 ST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고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분명히 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타 유튜버들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종목을 집어주겠다, 타점을 잡아주겠다, 이런 이벤트, 막 얼마의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자, 산업을 맞추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권도 이끌어내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 피날레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손 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손실 구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맞아. 최고가 18만 4천 원이든 5천 원이든 최고가 가는 평가 금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2의 신성 델타테크, 제3의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찾는 방법도 공부방에서 다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방에서 제가 오늘 신성 델타 테크도 다 다뤘는데요.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릴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제가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 생활 은퇴하고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3년 전에 은퇴했고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내부 정보 없이도 가능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CCS도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24%에 뭐라고 합니까? 1시 42분에 밀릴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내부 정보 없이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부분들 중에 자, 정상적인 종목을 가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산업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죠? 자, 신성델타테크를 봐요. 제가 여기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 찍었나요? 아니죠? 2차 전지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그 통을 만드는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죠? 배터리 효율을 강조한 자, 에코프로 머티, 엔캠. 그러면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시켜드리고 신성 ST를 소개시켜드리면서도 자, 이 통을 만드는 애들이 부각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엔캠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기에 오르죠? 그죠? 자, 결국은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국은 여러분들 과거의 등폭을 똑같이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 LK99에 대한 부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CCS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는 필수포 소스가 아니잖아요. 권영환 교수는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4월 30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겟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이 달라진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필수포 소스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으로 적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LK99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 어느 황산납을 이용했다 해서 주가가 3배 올랐죠. 이번에도 역시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 중에 키다 아니다는 결론은 그냥 놔두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나오더라도 자, 어떤 게 부각이 될까요? 맞습니다. 과거에 황산납 관련주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성 ST도 역시나 동반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다만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얘는 맞아요. 고가를 찍고 바톤은 신성 일렉트로닉으로 향할 겁니다. 그때 타점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던 건데 잘 봐요. 제가 6개월 전에 찍었던 거죠. 그죠? 자, 이때 뭐라고 하는지. 자회사. 그렇죠?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자, 똑같다. 그죠? 이때 과거에 6개월 전에도 제가 2023년 8월 23일. 그죠? 정확히 맞췄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타점이 생겼을 때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다 도와드릴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어떠한 종목이든 다루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가지고 있고 신성 ST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잘 보세요.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사이클, 금리 동결이라는 바이오 사이클에 이런 관련주들, 그죠?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바이오 기업들도 부채가 많죠. 그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는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다. 바이오 기업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결국은요.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 그렇게 해야죠. 한 종목을 드릴 테니까 얼마까지 갈 겁니다. 근거는요. 언제 팔아야 될 시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는 엔캠을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은 시점에 일러드렸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의도 세력들이든 어떤 세력들은 그냥 등장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등장하는 시기 하나는 이런 산업군이 발달됐을 때 이석배 교수 등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김현탁 박사는 초청받지 않더라도 가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급들이 등장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판을 읽는 시장의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거, 예, 이거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기타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빠져들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우리 한 번씩 모이는 거 아시죠? 인생의 선배님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번 소통하고 같이 한 번씩 뵈시죠. 자,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황산납 업체 한 곳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올랐죠. 이번에도 분명히 이게 오를 거예요. 진위업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공부방에서 재무 구조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룰 텐데,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과거와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입니다. 적어도 두세 배는 점으로 오를 겁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문자량이 많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될 수 있어요. 자, 신성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손실 나신 분들도 제가 이제 주식타자 안교수 금융권 세미나 제가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50조 넘는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렇게 한 번씩 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7월 21일부터 이렇게 종목들을 툭툭 이제 취미생활로 올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모방을 하나 만들어서. 근데 그때부터 했던 게 벌써 수익률이 2,567%입니다. 에코프로머티, LS머티, 그리고 뭐 어버반도체, CCS, 신성델타테크, 엔캠, 알테오젠, 제주반도체 다. 이게 왜 그럴까요? AI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잠자는 종목들도 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제주반도체 역시나 AI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도 오른다. 저전력 반도체, AI 산업군.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군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 어떤 현상이 나오더라도 대응하면서 큰 수익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신성델타테크, 신성 ST도 분명히 2차전지 배터리 통에 대한 부분과 초전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잘 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융권 세미나를 요번에 예정적에 있는데 초청장을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얼굴 한번 뵈시죠. 자, 이 5개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어떻게 잡아냈다고 했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신성 ST도 배터리 관련주다. 자, 그러면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자, 총 3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여의도 세미나. 예. 시장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자. 예, 제가 이제 엔캠과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 예, 2차 전지편을 제가 세미나를 할 텐데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모일 거예요. 여러분들 소강당에 혹시나 조금 비좁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한 100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고체 에코프로머티, 전액 엔캠, 신성델타테크 이후로 세 번째로 중요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게 일정을 잡혔는데요.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보내주시는 분 100분에 한정해서는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혹시나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서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됐죠? 그리고 황산납 관련주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죠. 자, 파트 2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강연의 일정이 있었는데,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세미나 끝났는데요. 다 기관들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이 수익률은 가장 좋았다 해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반드시 공부방 들어오시고 얼굴 빼고 우리 한번 같이 어떠한 시장을 알아야 되고 산업군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어디 뭐 금전을 요구하면서 10억을 만들어 드리겠다, 얼마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해서 여러분들이 속는다 하는데 좋아요. 제가 1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불이웃을 돕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공인입니다. 그러면 공부방에서는 어떻게 다루면서 10억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다루는지. 일주일에 3회 정도 공부를 합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다루는지.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 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